최근에는 기능에 문제가 없는 정상교합이어도 길이를 줄이거나 얼굴의 볼륨을 살리기 위해 미용 목적으로 양악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기능을 위한 양악수술은 안전하고 미용 목적으로 하는 양악수술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똑같은 양악수술인데 이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소문이 돌게 된 걸까요? 오늘은 제가 그 진실에 대해 시원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굴뼈 닥터 윤규식입니다. 예전에는 양악수술이 부종교합 등 기능의 개선을 위해서 시행하던 수술이었습니다. 주걱턱이어서 아랫니가 앞으로 나와서 물리거나 안면 비대칭으로 치아가 옆으로 틀어져서 물리는 경우, 또는 무턱이어서 아랫니가 들어가서 물리는 부종교합이 있을 때만 양악수술을 진행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기능에 문제가 없는 정상교합이어도 길이를 줄이거나 얼굴의 볼륨을 살리기 위해 미용 목적으로 양악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기능을 위한 양악수술은 안전하고 미용 목적으로 하는 양악수술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똑같은 양악수술인데 이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소문이 돌게 된 걸까요? 오늘은 제가 그 진실에 대해 시원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둘 다 같은 양악수술이기 때문에 기능 양악수술이건 미용 양악수술이건 위험성은 똑같습니다. 두 가지 다 기본적으로 턱뼈의 위치를 옮기는 수술이고요. 그것만으로 아쉬운 윤곽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 역시 비슷합니다. 물론 미용 양악의 경우 윤곽 부분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지만 양악수술보다는 윤곽수술이 더 안전한 수술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크지 않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능 양악은 턱뼈의 이동량이 많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까다롭지만 미용 양악은 입의 위치라든지 턱 라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기능 양악을 받으시는 분들도 미용적인 개선을 함께 원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안전과는 상관이 없는데도 왜 미용 양악 수술이 위험하다는 소문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말 그대로 기능의 개선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능 양악의 경우 아래가 나온 주걱턱이건 틀어져서 물리는 비대칭이건 부종교합이 개선된다는 명확한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그만큼 턱뼈의 이동량이 크기 때문에 외모적으로도 보통 많은 변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용 양악의 경우 기능은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미용 목적으로만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교합이 불편해져서 교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필요 없던 치료를 해야 하게 되므로 환자분 입장에서는 번거로워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미용 양악을 진행하신 분들 대부분은 교정 없이 잘 끝나게 되며 어떤 경우에서는 수술 전보다 교합이 더 타이트해지거나 잘 맞아져서 셀프 교정된 효과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드물게 이동된 턱뼈의 위치에 근육 적응이 잘 안 되거나 또는 수술 후 턱뼈가 완전히 붓기 전에 무리하게 식사를 하시게 되면 교합이 살짝 틀어지거나 치아 한두 개가 틀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치아 교정을 하셔야 하므로 미용 양악을 받으셨다면 수술 후 교합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어쨌든 미용 양악 수술을 받으셨다가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양악 했더니 치아가 잘 안 맞네, 부정교합이 생겼네, 식사하기 불편하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미용 양악이 위험하다는 소문이 생긴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심미적인 개선의 만족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능 양악 수술의 경우 부종교합이 개선되면서 턱뼈의 이동량이 보통 크게 발생하고요. 그만큼 외모 개선 효과가 크게 됩니다. 환자분 입장에서는 기능도 좋아졌는데 외모까지 좋아졌으니 만족도가 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미용 양악 수술의 경우 기능은 기본이고 오로지 미용 목적으로만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 미용 양악 수술 관련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양악 수술은 턱뼈의 위치나 크기, 모양을 개선하는 수술이지 눈이나 코, 피부 등을 건드리는 수술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래 눈, 코가 이쁘시고 살성이 좋으시다면 양악 수술만으로도 얼굴이 좋아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피부 보완이나 부가적인 성형 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병원에서 설명을 들으시고 수술을 진행하셨다면 괜찮겠지만 간혹 양악 수술에 환상을 심어주는 병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몰랐다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미용 양악 수술을 했다가 망했다, 괜히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양악 수술을 받게 되면 붓기 회복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요. 이게 개인 차이가 많다 보니 어떤 분들은 이쁘게 붓기가 빠지는 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붓는 경우도 많고요. 이게 특히 한 달에서 두 달까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수술했다가 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그런 분들이 한 달째는 울면서 오시다가 6개월째 돼서 붓기가 빠지게 되면 웃으면서 그때 죄송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용 양악 수술이 위험하다?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미용 양악 수술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개선 방향에 대해 충분히 병원과 상의를 하셔야 하고요.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아쉬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해 주는 병원을 선택하셔야만 만족도가 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요점 정리. 기능 양악 수술이나 미용 양악 수술의 안전도는 크게 차이가 없다. 기능 양악 수술은 기능의 개선과 함께 부가적으로 심미적인 개선도 함께 얻을 수 있으므로 만족도가 큰 수술이다. 양악 수술은 턱뼈의 위치나 크기, 모양을 바꾸는 수술이지 눈이나 코, 피부를 건드리는 수술은 아니므로 미용 양악 수술의 경우 그만큼 더 정확한 진단과 진솔한 상담이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상 얼굴뼈 닥터 윤규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보너스 영상에서 뭐 할 거 없어? 뭐 할 거 없어? 없어. 뭐 이거 그래.